자, 안녕하십니까.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2강 변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수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강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변수는 포켓몬을 담고 있는 몬스터볼이다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 텐데요. 포켓몬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이고 몬스터볼은 데이터를 담아놓는 변수라고 제가 전에 비유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과는 좀 다르게 뜰채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을 따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그릇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면 물이 새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비빔국수를 하려고 국수를 적당하게 삶았는데 탱탱한 면발을 위해서 찬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엔 어디에 담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뜰채를 선택하실 겁니다. 변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담을지에 따라서 변수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변수의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변수는 크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구분하고, 전역 변수는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는 같은 클래스인 객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변수이고, 인스턴스 변수는 이와 반대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각 객체가 알아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아직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해당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자료형은 첫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은 숫자, 문자, 논리를 저장할 수 있으며 변수가 직접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참조 자료형은 객체 또는 배열 등을 저장할 수 있으며 해당 객체나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값이 아닌 주소를 저장한다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물 상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상자 안에 보물이 아니라 보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적혀있는 보물 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원한다면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실제 보물을 찾아 나서야겠죠. 이렇게 주소로 대상을 참조한다고 해서 참조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의 종류는 그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총 8가지입니다. 각 자료형마다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를 담는 자료형인 바이트, 쇼트, 인트, 롱의 크기가 다른 것은 마실 물을 담는 컵과 씻을 물을 담는 욕조의 크기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이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에 맞는 자료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료형별 표현 범위는 숫자를 저장하는 자료형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숫자의 크기는 무한한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같은 자료를 담고 있더라도 자료형을 나눠 놓았습니다. 요즘엔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메모리가 충분해져서 숫자형 변수를 사용할 때 숫자의 크기에 따라 자료형을 가려쓰기보다는 기본형인 인트형과 더블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수의 선언은 주스를 마시기 위해 마트에서 투명한 유리컵을 사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담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자료형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갖는 변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언 형식은 자료형을 먼저 쓰고 변수명을 쓰면 됩니다.
변수의 초기화란 변수의 값을 처음으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새로 사온 유리컵에 처음으로 주스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사용은 선언한 변수를 이용해서 담긴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코드처럼 3이라는 숫자 대신 앞서 정의했던 number라는 변수에 담긴 3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um이라는 변수에는 8이라는 값이 담길 것입니다. 자바에서 변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이름이 붙는 개념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이름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을 쭉 보시면 권장 부분과 필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필수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작성한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 권장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권장 사양을 따르셔야 다른 개발자가 나의 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나 또한 다른 개발자의 코드를 참고할 때 보기 편함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는 3.14를 뜻하는 파이나 이자율 등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값을 저장한다는 점에서 변수와 똑같지만 한 번 값을 지정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 이 상수를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럴이란 문자열 자체가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새로운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듯 이 100이라는 것과 5.12 그리고 A 안녕하세요, 이 자체가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중 한 장면인데요. 원래 가사도우미 로봇이 이제 제조사의 실수로 자아를 갖게 되고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술, 유머, 인간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로봇은 결국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피부, 장기, 뇌까지 인간처럼 바꾸고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마지막엔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로봇이 사랑을 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한 것처럼 변수도 다른 변수에게 값을 전달하기 위해 상대 변수와 똑같은 자료형으로 변하는데 이를 변수의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변수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형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변수의 대입이라는 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수의 대입이란 변수의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두 변수의 자료형은 일치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왼쪽 박스처럼 같은 자료형일 경우에는 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A타입에 있는 데이터를 B타입으로 넘겨주고 싶은데 이럴 때는 서로 자료형이 다르므로 자료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왼쪽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런 큰 물병과 작은 물컵이 있죠. 제가 이 큰 물병의 이름을 바틀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작은 컵의 이름을 그냥 컵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병의 자료형은 물병이라고 할게요. 쉽게. 그리고 이 컵의 자료형은 그냥 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큰 물병에서 작은 물컵한테 이 자료를 넘겨주고 싶은데 이를 코드로 표현해 보자면 컵에 내가 값을 줄 거야. 근데 그 값은 바틀이 가지고 있어. 라고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틀과 컵은 서로 자료형이 다르죠. 그래서 평변환이 불가합니다. 에러를 발생시켜요. 이렇기 때문에 이 바틀을 컵으로 형변환 시켜 준 다음 그 다음 값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코드를 써볼게요. 이 컵은 바틀에 있는 값을 줄 건데 이 바틀을 나는 컵으로 형변환 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틀이 물병인 타입의 바틀이 컵 타입으로 바뀌어서 컵한테 값을 넘겨준 것이죠. 자, 이번엔 좀 다르게 오른쪽 그림을 보실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또 프로그래밍 코드로 한번 적어보면 이 바틀한테 컵에 있는 데이터를 줄 거야 라고 씁니다. 하지만 이 컵과 이 물병은 서로 자료형이 다르니까 값을 넘겨줄 수 없죠. 조건에 위배되죠. 그래서 쓴다 하면 이 바틀은 물병으로 캐스팅한 컵이다 라고 해주면 이 자료가 잘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이때 이 물병이라는 이 코드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이라는 코드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자, 이게 왜 다른가 하면 왼쪽부터 살펴보면 이 물병에 물이 얼마가 들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컵에 있는 컵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넘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즉 물이 이렇게 흘러 넘쳐 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감안하겠다라고 JVM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즉 이래서 이것을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컵에 있는 물은 아무리 컵에 물이 많이 담겨 있어도 바틀에 있는, 즉 물병에는 다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즉 물의 자료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병이라는 이 캐스팅을 하기 위한 코드를 써주지 않아도, 즉 생략을 해도 JVM이 얘가 지금 컵 타입인데 물병한테 값을 주기 원하네. 하지만 이 컵이 물병한테 자료를 줄 때는 자료 손실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JVM이 자기가 이 코드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즉 저희가 넣을 필요가 없이 JVM이 이 코드를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 암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또는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써주지 않아도 JVM이 코드를 적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코드를 써도 값의 대입이, 변수의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형변환을 끝으로 변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 3강 연산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